기출 뭐 한 2, 3회 풀면은 합격이겠지 이렇게 했다가 시험 끝나고 그냥 핸드폰 다 꺼놓고 그냥 맥주 한 잔 딱 마시고 복덕빵! 병아리! 저는 이번 30일에 공인중개사 시험 동차 합격생 전윤정입니다. 31회 합격자 공인중개사 김세훈입니다. 오프닝을 특이하게 해봤는데 이 전윤정 중개사님이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시작을 해봤고요.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점장으로 근무를 했어요. 네.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일 자체에 대한 한계도 느끼게 됐고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이랑 장사를 좀 오래 했었어요. 근데 부모님이랑 장사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가족이랑 일하면 좀 더 힘든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제 스스로 뭔가 하고 싶었어요. 독립적으로. 뭐 중개사도 그래서 알게 되었던 거고 뭐 다른 인터넷 쇼핑몰도 알게 돼서 부모님 일 도와주면서 뭐 쇼핑몰도 하면서 중개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론 뭐 다른 데 소공으로 활동할 수 있겠지만 약간 빠른 시일 내에 개공이 되는 게 목표. 그 기존에 하던 일을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또 중개사 또 말 들은 게 네. 겸업이 조금 용이하다고. 물론 이 시장을 뭐 만만하게 봐서 그런 말 한 건 아니지만 근데 진짜 부동산만 봐도 편의점이랑 같이 하더라고요. 아예 문을 터놓고 네. 그런 거 보면서 아 같이 장사를 이렇게 할 수 있게. 왜냐면 이게 수입이 중개사가 꾸준한 게 아니라 그 능력폭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고정 수입을 만들어 놓고 이런 중개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가지고 그래서 좀 이 공부하면서 제가 또 수험 기간이 작년에도 공부했던 게 가게를 좀 자리 잡고 더 네. 쇼핑몰을 좀 더 자리 그 초반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오래 걸렸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윤정님은 소공으로 활동하는 거랑 개공이 되는 거랑 네.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제 성향을 봤을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게 저한테 적합하게 맞을 것 같아요. 점장 하셨던 그런 것도 있고. 네, 아무래도 매장 운영 관리하는 능력이나 이런 걸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좀 잘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부동산 관련한 경험이 올해 시험에 합격했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한 경험이 살짝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소속공인중개사 먼저 들어가서 좀 다양한 경험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공인중개사를 지금 이미 이제 30일에 공인중개사가 됐지만 어땠나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집을 알아보려고 갔는데 부동산을 돌 때마다 공인중개사분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걸 여쭤봤을 때 전문적인 피드백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또 심지어 어떤 부동산은 저한테 이제 집을 강매하려는 그런 모습도 많이 봐서 그때 조금 공인중개사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뭐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겠죠.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뭐 물어봐도 오히려 저보다 더 모르실 때도 있고 네. 당연히 알아야 될 그렇죠, 사항으로 그렇죠. 저한테 묻고 네. 그런 거 보면서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아 그런데 이게 이 시장이 계속 이대로 되면은 좀 하시던 분들이 더 스스로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공인중개사 준비한다 그러면 레드오션이다, 중개사 직업 없어지지 않냐 이런 얘기 듣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의 메리트를 느꼈다고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그 어떤 자신만의 무기라든지 경력도 없고 단골도 없는 우리 신입 중개사가 또 마케팅 측면이 요즘에는 특히나 더 네. 중요한 것 같은 게 네. 모든 게 일단 마케팅 무조건 어떤 사업이든지 들어가는 요소인 것 같아요. 필수적인 요소. 네. 뭐 제가 쇼핑몰 하면서도 많이 느꼈던 거고 네. 장사를 하면서도 네. 많이 느꼈던 거고 일단 노출이 돼야지 사람들이 뭐가 있는지 근데 그 마케팅이 사실상 거의 온라인 마케팅을 의미하는데 이 중개업 시장은 사실 온라인 마케팅에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 다른 업종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좀 젊은 중개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중에 아마 그런 요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제가 따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면은 뭐 블로그 링크를 이렇게 걸어줘서 뭐 이런 좋은 포스팅이 있다 뭐 이 구역 뭐 제가 임장 다녀왔어요 아니면 세법 뭐 개정된 사항이 있으면은 뭐 이런 사항을 올려서 계속적으로 링크를 공유하면은 어쨌든 그 사람들이 제 페이지로 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제가 어느 정도 이게 데이터가 쌓이고 그렇죠. 제 팔로워들 이렇게 쌓이면은 네. 그런 식의 마케팅이 그렇죠. 요즘에 좀 많이 바뀔 것 같다고. 저만 갖고 있는 무기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고객 관리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그 전 직장이 카페 점장이었으니까 단골들도 있고. 네, 단골들을 케어하는 방법이나 만약에 제가 이 고객을 응대를 했는데 이 고객이
저의 뭔가 서비스적인 마인드를 굉장히 좋게 보고 다른 분들께 또 추천해서 또 이 고객을 연결시켜서 데려오는 연결고리가 또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무래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고객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저의 장점이자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 시험이 또 요즘 어렵다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게 우선 양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렵다기보다 약간 네. 빠른 이른 시간에 합격한 분들 보면은 뭐 관련 직종이 있거나 베이스가 있는 분. 과를 뭐 경영학과, 뭐 법학과, 뭐 보조원 분들 그런 분들은 그래도 뭐 6개월, 뭐 4개월, 짧으면 뭐 3개월 유튜브 보니까 뭐 일주일, 열흘 그런 분들도 15일. 15일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뭐 되게 사고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뭐 논술처럼 뭐 이렇게 풀어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문제 보고 풀면 되잖아요. 근데 다만 양이 많아. 양이 동차하시는 분들 6과목이잖아요. 그렇죠. 앞에 거 하면 뒤에 거 까먹고 뒤에 거 하면 앞에 거 까먹고 그게 가장 힘들었던 거 이게 같아요. 아무리 천재라도 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이거는 진짜 베이스가 없는 사람이 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외로움과 고독함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과의 싸움? 그런 게 영혼 폭발이. 그런 부분이 조금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사람들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밖에서 이제 활동적인 생활을 하는 게 익숙했는데 이제 공부는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골방에 틀어박혀서 저 혼자 공부하고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되면 혼자 밥 먹고 또 혼자 앉아서 또 공부하고 이런 생활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런 외로움 때문에 좀 슬퍼지거나 뭐 우울해지거나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유튜브에서 현업 관련한 영상들 올려주시는 거 보면서 이제 초심도 한번 되찾고 나도 빨리 더 열심히 해서 저분들처럼 이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겨냈던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또 수험 기간이 짧지 않잖아요.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 아니면 시험 끝나고 나서 가장 해보고 싶었던 일이 뭐가 있을까요?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은 멀어지고. 뭐 여자친구, 뭐 친구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해지고 그런 게 많아가지고 시험 끝나면은 그 내가 소홀했던 뭐 가족, 여자친구랑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싶었어요. 한 달 동안 이제 그런 시간을 좀 위주로 많이 보내시는. 네, 뭐 여행도 가족들과. 갔다 오고 하고 했는데 이게 또 붙으니까 또 붙은 거. 사실 그 시험 끝나면 막 밀린 미드 막 다 보고 막 이러려고 했었는데 막상 맞아요. 끝나면 그냥 하다가 한 달 맞아요. 약간 그런. 은정님이 또 격하게 공감하시는. 공부는 내가 해서 내가 더 그렇죠. 힘든 것 같은데 그렇죠. 가족분들이 막 더 힘들다고. 나는 내가 했는데. 그렇죠.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이 진짜 뭔가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아예 무슨 고시생도 아니고 사실. 그리고 다들 그렇다고. 나이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렇죠, 식솔들이 그렇죠.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맞아요,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육아로 맞아요. 갈등도 많고 맞아요.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네. 교육생들한테 그렇죠. 그런 애로사항이 제일 많죠. 근데 저희 또래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거의 이제 시험만 준비하는 수험생활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직장 다니면서 하는 이제 그런 분들하고 비교도 많이 당하고. 맞아요. 그 공부만 하는데 뭐 이렇게 맞아. 점수가 안 나와. 이게 어려워졌다 해도 뭔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막 그렇게 약간 애매한 포지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일인데 저는 정말 알람이 없이 그냥 잠을 푹 자고 싶었어요. 저는 막판에 시험을 앞두고 몇 달간은 한 4시간, 5시간 요 정도만 잤고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알람이 없이도 그냥 한 새벽 한 6시, 5시 반 이 정도 되면 그냥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새벽에는 이제 잠도 안 오고 불면증 때문에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시험 끝나고 그냥 핸드폰 다 꺼놓고 그냥 맥주 한 잔 탁 마시고 그냥 탁 자려고 그게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럼 이제 시험 합격하고 나서 이제 실무에 투입되기 직전이잖아요. 뭐 소공이 됐든 개공이 됐든. 그럼 지금 어떤 생각이 많이 드나요? 지금 실무를 하기 전에. 어느 방향으로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될지 그게 가장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격증을 따고 나서 루트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국내 부동산에 취업하는 루트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뿐만 아니고 뭐 법인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부동산 관련한 기업이나 뭐 컨설팅 업체, 분양 업체 이런 데에도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근데 나한테 맞는 적성이 과연 뭘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조금 최근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뉴스를 보게 됐는데 뭐 헌집 줄게, 뭐 새집 다오 이런 타이틀에 대한 뉴스였는데 이게 그냥 봐도 되게 좋잖아요. 내가 집이 되게 낡았는데 새 집을 준다네. 그리고 이게 또 사업성이 좋으면 또 돈도 더 준대.
굳이 안 주더라도 차액도 어마어마하고 그런 거 보니까 와 이것만 한 게 없다 라는 생각을 처음에 너무 했어요. 그리고 근데 내가 이걸 너무 하고 싶은데 그때 당시가 20대 후반인가? 네. 돈이 없잖아요. 네. 아 그럼 내가 돈이 없으면은 그쪽 바닥에서 업계에서 일을 하면은 좀 더 시야도 길러주고 뭐 더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정비사업 쪽에 관심이 있어 정비사업 쪽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또 요즘에 규제가 되게 특히나 서울 쪽은 더 유난히 심하잖아요. 이게 꾸준함을 목표로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다른 쪽에 물론 뭐 상가가 안 되면 사무실? 왜 이 성수동 쪽은 네. 사무실이 지금 대기수도 그렇죠. 있을 정도로 네. 자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관심은 그쪽에 있지만 뭐 상가 사무실도 네. 그러면 지금 물론 이제 그 중개업 시장에 진출을 하는 거지만 이 중개사로서 꿈이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중개사가 되고 싶다 이런. 저는 공부를 하면서 생각했던 게 이 중개 시장의 기존에 약간 정체라고 해야 되나? 정체되어 있던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바꾸는데 기여하는 중개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좀 물건 중심보다는 중개사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되게 원래도 생각하고 있어서 더 공감을 그냥 받았어요.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막상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건 중심이면 이게 물건은 하나인데 그렇죠. 중개사가 여럿이니까 내가 이 중개사한테 할 이유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할 게 계속 수수료 흥정.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렇죠.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게 합리적인 소비자예요. 그 사람이. 맞아요. 네, 그 맞아요. 가격 비교를 하고 더 싼 사람한테 하는 게 합리적인 소비자인데 우리는 막 그거를 지금까지 어떻게 헤쳐나갔냐면 관계적 신뢰로 헤쳐나간 거예요. 기존 중개사분들은 야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 막 이런 걸로 이제 술 한잔 네. 먹고 0.7 줘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근데 그 상대방이 그런 합리적 소비를 하려 그러면 아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기존에는. 근데 이제 그렇게 언제까지 그런 뭔가 그런 뭐 문화적인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우리도 그거에 맞는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그 여러 가지 진짜 길에 수많은 부동산 중에 나라는 중개사를 찾아올 수 있는 메리트를 만들어야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중개를 했을 그렇죠. 때 소비자한테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뭐 말 한마디라도 뭐 정책이나 뭐 네. 세금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시장의 흐름이나 그렇죠. 뭐 그런 부분에서 뭐 한마디 뭐 두마디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 그렇죠. 한마디라도 듣고 또 저한테 하실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두 분은 31회 공인중개사가 되셨잖아요. 그럼 이제 32회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려는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공인중개사를 해볼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 시점에는 그런 분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뭐 해주고 싶은 말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되게 뭐 듣는 말처럼 만만한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네. 막연한 이미지로는 그냥 뭐 기본서 한번 보고 뭐 기출 뭐 한 2, 3회 풀면은 합격이겠지 이렇게 했다가 작년에 떨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했다가 작년에 2차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진 거예요? 2차 떨어질 때요? 어디가 점수가 모자라서? 아 그 점수가 모자르진 않고 두 문제인가? 두 문제 때문에 떨어진 너무 거예요? 네네네. 아깝다. 일단 시험 공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책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시험을 볼 때 어차피 문제를 풀잖아요. 내가 뭐 책 읽으면서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문제를 푸는 게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생각을 해내야 되는 것 자체가 힘들고 피곤해. 적극적인 문제잖아요. 그리고 틀리면 일단 스트레스 받고 나 잘하는 과목 풀고 싶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틀리는 이거 거 스트레스 받으니까 맞아요. 공부하는 잘하는 거 자괴감 되게 많이 들잖아요. 괜히 그냥 중개사법 계속 풀고 공부만 또 보고 100점 맞고 막 민법 기분 좋아가지고. 문법 안 풀고. 그만큼 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웃풋을 많이 해서 시험 볼 때 그러면 바로 공인중개사 시험이 절대 만만한 시험이 아니에요. 물론 두 분 다 공감하실 텐데 공인중개사 시험 저 합격했을 때 저보다 부모님이 더 기뻐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따면 뭔가 내 인생이 탄탄대로로 흘러갈 것 같고 이제 돈도 많이 벌고 내 인생에 막 꽃길이 펼쳐질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32회 시험을 준비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자격증을 따서 그냥 장롱에 처박아두면은 운전면허증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부동산에 열정을 갖고 그다음에 이 중개시장을 한번 열심히 일을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또 이게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윤정님이 또
구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과연 프로 방송인 전현정의 고정 출연자. 구호는 뭘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병아리! 복덕박. 네. 이거라고? 네, 망한 것 같은데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